자, 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만나서. 선생님은 유성민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정진도죠. 네. 1품이라는 교재로 정진도 수업을 담당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자, 선생님이 전달받기로는 이 과정 자체를 뭐 최소 한 번씩은 다 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또 뭐 그거보다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근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 자 이해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분필이 없나요? 분필 선생님 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손 가지고 데스크 올게. 쌤이 네. 말씀하신 것들 이게 완전 어려운 거 같아요. 야, 최고 야, 최고 수준 문제 있어. 어디? 이쪽에 맨 뒤. 그냥 왼쪽 맨 뒤. 아, 넌 알고 23쪽. 무슨 문제? 고난도 문제도 있고. 와. 최상위로 가는 최고 수준 문제. 자 봅시다. 책을 펴봐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단어 대단원의 이름은 수와 연산인 거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 책은 구성 자체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런 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개념 설명이 중요한 거고, 첫 번째 개념 1이라고 해서 자 이게 단어 이 발음상 우리가 소수 그렇게 읽으면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0. 뭐 얼마의 수, 소수점이 찍혀 있는 수가 이제 소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읽어야 되는 것이 소수죠,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바로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둘만 갖고 있는 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음상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수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근데 개념을 좀 다시 뭐 여러분들 되새김일 수 있겠는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러니까 약수가 결국엔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인 거예요. 두 개뿐인 수죠. 네.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되새김하면 몇이 있어요? 3. 뭐 2, 3, 5, 7, 7, 뭐 11,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수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 3개. 자, 근데 여기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수라는 걸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수는 숫자 1이라는 것이 얘는 그냥 1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수 1은 뭐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자연수라는 거에 분류해서는 1은 그냥 1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수,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의 수, 합성수. 자연수는 이 세 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거 갑자기 이 분류가 여러분들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류입니다. 알겠죠? 자, 1은 1이야. 1은 소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합성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1은 1일 뿐인 거고. 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류에 의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그 옆에 개념 2라고 돼 있는 부분까지 다 같이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거기를 이제 풀어보면서 다시 머리에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옆에 개념 2에 뭐부터 나와요? 거듭 제곱. 뭐 당연히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부분일 거고, 자, 거듭 제곱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2라는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곱하는 대상이 2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적고, 근데 얘를 몇 번 곱했다? 3번. 그래서 여기다가 3회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요 2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해요? 밑. 그런데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의 교과에서는 밑수 이렇게 불러줬어.
근데 숫자를 빼도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한다? 지수. 지수. 지수는 무엇을 표시해준다? 몇 번 곱했냐.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2의 그죠? 세제곱 이렇게 읽어요. 이게 명칭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중1 배우는 거지만 중3 교과로 가게 되면 이게 막 명칭이 헷갈려. 갑자기. 자, 대상 2의 세제곱.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읽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듭 제곱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바로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만나게 되면 자,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 소인수 분해는 자, 여기 책에는 자,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사실 소인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소수들의 곱이죠. 소수들의. 그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60이라는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볼게. 자, 6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할 때는 자 보세요. 이게 나누기를 할 때 세로 사용할 때 위로 하는 데는 밑으로 하죠.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소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2. 작은 소수부터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부터 2로 되면 2로 했더니 됩니까? 네. 되죠? 30. 또 2로 하면 됩니까? 네. 15. 그리고 또 2로 하면 나눠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수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소수 몇입니까? 3. 3. 그러면 5.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맨 마지막에도 소수만 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60은 2를 몇 번 곱했어요? 2번. 2번. 3은 몇 번? 1번. 5는 1번. 맞습니까? 다 받아들여져요? 네.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부르는 게 뭐야? 소인수 분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거듭제곱 표현을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 개념 1과 개념 2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선생님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거기 보면 지금 1번에 소수는 모두 몇 개냐? 그래서 그게 4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이죠.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아도 이게 실제 문제에서 살짝 잘못 읽으면 막 실수합니다. 답은 3번이죠. 소수는 모두 홀수다? 근데 유일하게 홀수가 아닌 것이 누구? 2가 있는 거죠. 2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게 말이 다른 말을 한 거지.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다음 중 옳은 것, 맞아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답은 10입니다, 10.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3번. 자, 여기 안에서 또 뭐 질문.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 없습니까? 좋아요? 이게 뒤로 가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알겠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괜찮았다. 다른 질문 진짜 없죠? 알겠죠? 자, 그럼 넘겨서. 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념 3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 구하기와,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소인수 분해라는 건 이미 배웠어요. 맞죠? 그쵸?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수를 보면 72라는 수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중 소인수의 개수가 그쵸?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이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 질문이 있으니까 뭐 해설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보기 1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75가 있어. 그럼 선생님 그냥 75 소인수분해 할게. 네. 자, 작은 수 2로 안 되죠? 그쵸? 자, 3이 먼저 나와요. 그럼 몇입니까? 25요. 25. 그 다음에는 5죠? 네.
자, 그러면 얘를 하게 되면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맞죠? 네. 자, 소인수 분해가 된 거고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 소인수. 그럼 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사용되는 소인수는 3과 5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3하고 5.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사용된 거죠. 그런데 126을 해볼게. 아니 이것도 단어상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126도 소인수 분해해볼게. 2를 해볼게. 몇이에요? 63. 63. 또 2. 자, 이거는 2 안 되니까 3이죠? 네. 그럼 몇이야? 21.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하면 7. 자, 그러면 얘를 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사용된 소인수는 2, 3, 7 세 개가 사용된 거죠. 받아들여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머지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소인수가 몇 개씩 사용되는데 두 개씩 사용되는데 얘만 세 개가 사용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단어의 표현 정확히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한다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72를 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쵸? 근데 얘가 이게 소인수 분해된 것만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배우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재에서는 뭐 다른 교재에는 이거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자,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 중1에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아 뭔가 좀 더 많이 아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문제가 고1이나 고3에도 나와요. 이 약수 개수를 구하는 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후에 영향력을 갖는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이 지수 부분에 몇씩 더한다? 1. 1씩을 더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해주는 거야? 곱하기를 하게 되면 4, 3이니까 얘는 몇 개의 약수를 갖는다? 12개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지 않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알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알겠어요? 그쵸? 받아들이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 제곱인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들은 자연수의 범주입니다. 알겠죠? 뭐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자연수보다 더 수의 범위가 확장된 거 배우게 되겠지만 그쵸? 지금은 자연수의 범주야.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것은 이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1제곱 1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제곱하면 4. 4. 그 다음에 3제곱하면 9. 4제곱하면 16. 자, 5제곱하면 25. 그러면 이런 것 그런 수들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들을 제곱한 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의 제곱인 수.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서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중3 교과에서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중3에서는. 그 중3에서는 얘를 이런 수를 우리가 완전 제곱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지금은 제곱인수 이게 얘기지만 중3에서는 이런 수는 완전 제곱수 그렇게 아예 명명을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막 많이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러한 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답을 내는데 여기서의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제곱인수들은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지수 부분이 모두 짝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는 2, 얘도 2,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수 부분이 짝수죠. 맞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6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쵸? 6의 제곱은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보세요. 지수 부분이 모두 다 뭘로 돼 있어? 짝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 어떤 수의 제곱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부분이 무슨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짝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문제에 맞게끔 답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개념이 지금보다도 언제? 중학교 3학년 때는 더 많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막 헷갈려요. 그쵸? 물론 여러분들은 더 준비를 잘하면 그때 가서도 잘하겠지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곱인수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제곱인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지수가 짝수 형태다. 그 개념을 이제 이용해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연필 잡고 6번부터 11번 자 풀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잘 생각해서 해봅시다. 이제 선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6번이죠? 네. 180의 약수가 아닌 거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144의 뭐가 되는 거야? 약수 아니네. 다른 문제네.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3번인가요? 네. 네, 3번.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x 거듭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인데 자, 답만 보게 되면 8번은 1번이에요. 적절한 x의 값은. 그 다음에 자, 9번에 지금 여기가 이제 조금 잘 풀어야 되는 거죠. 9번의 답은 5번. 자, 10번의 답은 자, 28. 뭘 질문하세요. 오케이? 자, 11번 여러분 몇 개 나옵니까? 3개요. 3개? 6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6개? 14개 나와. 14개? 6개. 이거 프로 뭐 질문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가 5개? 6개. 이제 11번 일단 설명해 볼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질문이 5개. 5개. 아, 자, 5개가 됩니다. 11번. 근데 자, 질문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 10번 문제. 네, 선생님 설명할 거고 10번. 또 11번도 더불어서 해야겠죠? 그렇죠? 자, 10번을 해볼게. 792를 자연수 A로 나누었을 때 어떤 자연수의 B의 제곱이래. 알겠어요? B의 제곱이 여기 내가 적었던 이 제곱인수 이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럼 먼저 792를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죠. 자, 해봅시다. 차근차근. 2로 하면 몇이에요? 396. 300, 96. 6. 또 2로 하면 198. 100. 98이요. 자, 98. 또 2로 하면 99. 90. 9요. 9. 2 안 되니까 3으로 하면 33. 또 3으로 하면 11이요. 11. 자, 그럼 얘는 2가 몇 번 곱해졌어요? 3번. 3번, 3에 몇 번? 2번. 11.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A라는 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수를 생각했을 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A라는 수로 나누어지니까, 근데 어떤 지금 수의 제곱이 된다. 그쵸? 제곱인 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 A라는 수로 나누어서 결국엔 뭐가 되냐면 지수 부분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홀수죠. 그럼 이 밑에 얘가 2를 갖고 있어서 2를 한 번 약분시켜줘야 짝수가 될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근데 얘는 일단 A는 2는 한 번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11의 1제곱. 1제곱도 홀수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선생님 11, 11이 약분이 되면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내가 그거 좀 설명할게. 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기본 교과 자체에서는 0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라는 것이 기본 교과에는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이 돼야 0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연수가 왔어요? 여기 0 거듭 제곱이면 그 계산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얘가 몇을 갖고 있어야 돼? 11을 갖고 있어야지 얘랑 얘가 약분이 되면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받아들입니까? 네. 받아들여요? 아, 그러면은 A는 2 곱하기 11 몇이 되는 거야? 2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22가 됐어요. 22가 되고 나면 남는 게 어떻게 되느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남음으로써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받아들였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B는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것이죠. 되셨어? 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22 더하기 6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28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목표. 네, 세모 표시해야죠. 이제 이해됐죠? 네. 이런 구조로 문제가 풀린다. 자, 11번은 10 이상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잠깐 요거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어. 우리가 사실은 자, 만약에 선생님이 2의 자, 4제곱이라고만 소인수 부르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옆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걔 0거듭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0거듭 제곱은 숫자로 몇입니까? 1. 방금 설명했잖아. 그쵸? 근데 정규 교과 과정으로는 중1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그 얘기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2의 4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결국엔 이렇게 세는 거예요. 4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0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5개가 되는 거죠. 그쵸? 오늘 배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개념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관계가 있냐? 얘는 약수 몇 개를 원하는 거예요? 약수가 3개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그쵸? 근데 걔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의 제곱인수, 이거 약수 3개입니다. 왜? 요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쳐줘. 선생님, 이거 뭐 곱셈량에 요것만 있는데요. 이거 약수 몇 개예요? 사실 이거 일일이 따져보면 3개죠. 그쵸? 여기 옆에 어떤 자연수 0거듭 제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같이 가르쳐 줘야, 그쵸? 그러면 실제 3 곱하기 1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진짜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예요. 자, 어떤 소수가 있고 그 소수의 제곱 형태가 되어 있는 수를 찾아야 약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3개가 되는 거야. 받아들이셨어?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소수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2의 제곱도 되죠?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누구 제곱? 3의 그렇죠. 누구 제곱? 5의 제곱. 오케이. 자, 근데 얘는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해봐야 9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죠. 이제부터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몇이야? 10의 제곱. 그 다음 11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 13의 제곱. 자, 그 다음 17의 제곱. 자, 17제곱에서 잠시 멈춤. 17의 제곱을 진짜 계산해 보세요. 몇 나옵니까? 280. 300이라는 제한이 있었죠. 아직 300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수의 제곱은 누구죠? 17. 얘는 어떻게 됩니까? 19의 제곱은 넘어가죠. 끊어야 되는 거지. 왜? 제한이 300이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정리해보세요.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셨어? 네.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약수도 3개인 거고 10과 300에는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배경 지식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관계에서 약수가 3개가 되려면 결국엔 어떠한 소수의 제곱 형태가 되어야지만 3개가 되는 거야. 받아들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우, 뭐 아주,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 눈빛을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 다른 또 추가적인 질문 있어요? 다 받아들였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넘겨서,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쵸? 오케이? 자, 여기는 다 이해되시죠? 그쵸? 선생님 지우면서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사전적으로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를 못 구하겠냐? 당연히 구하실 수가 있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공약수 뭐라고요? 공약수.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공통인 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걔를 이제 이름하여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 영어로는 최대 공약수를 표현할 때 대문자 G를 사용합니다. 그쵸? 뭐 그거 왜 사용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영어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 greatest, 그쵸? 비교급으로 common 디비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첫 스펠링인 거야. G야 G.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조금 뒤에 자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한다 영어에서는. 그쵸?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처음 주어지는 그 두 수에 뭐가 되는 거야? 공약수가 자동되는 거죠. 오케이? 자동되는 거죠. 자, 그런 성질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인 거고. 자,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잊어먹지 않는다면 좋은 거지만 서로소. 이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어떤 두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은 공약수가 2수밖에 없어. 1. 1밖에 없는 두 수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알겠어요? 그때 이 두 수는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이겠죠? 공약수가. 그러니까 이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선생님 자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죠. 소인수분의 방법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또 있어요? 사실 나누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면 나누기식의 방법이 과거에는 그냥 교과 자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야? 소인수의 분의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도 제시된 게 뭐 있어? 30이라는 수가 있잖아.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또 뭐 있어요? 자, 84가 또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또 뭐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가요?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소인수분의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게 기준 아니야 기준. 근데 어떻게 구해? 자 보세요. 공통인 소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 2 또 양쪽에 똑같이 있죠. 근데 뭐 부분이 작은 쪽 선택하는 거. 지수가 작은 쪽.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 선택하고 3, 4는 똑같으니까 3 선택. 5는 없고 얘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3, 6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저런 방법으로 뭐를 하는 거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있기야 있을 텐데, 자, 일단은 거기 있는 12, 13, 14 그걸 먼저 해봅시다. 알겠어요? 먼저 해보고 최소 공부에서 따져보죠. 자, 봅시다. 자, 12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5와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125를 소인수분하면 5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자, 그럼 5의 세제곱. 그럼 125하고 서로소가 되려면 그쵸?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125랑 서로소가 되려면 이 소인수 중에 5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의 배수들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25까지 수 중에서 뭐를 125보다 작은 수 중에서 어떤 수를만 일단 찾아내면 돼. 5의 배수들만 제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5의 배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24.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얘가 지금 되게 되면은 125보다 작은 수에서는 125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4개의 5의 배수가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은 1부터 125까지인데 125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24개의 수에서 몇 개를 빼는 거야. 24. 24개의 수를 빼면 몇 개의 수가 남아요? 100개. 100개의 수가 남는 거고 그 100개의 수가 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인수로서 5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죠. 받아들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인데 이걸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2번이 나옵니다. 받아들여요? 네. 네, 뭐 모르면 또 질문하시고. 자, 14번에 지금 보게 되면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네. 최종적인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자, 근데 질문이 있으면 14번의 최종적인 답은 2번인데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최소 공배수 부분을 일단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공배수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쵸? 어떤 두 수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들, 맞죠? 그게 공배수고, 그 배수들 중에서도 가장 뭐야?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쵸?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 최소 공배수는 영어의 대문자 L로 표시하죠. L. 그쵸? 여러분들 영어 배우니까. 그쵸? 얘는 뭐 한 거야? 리스트. 맞아요? 그래서 그 첫 스펠링이 L을 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선생님 왜 적냐면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지면 그냥 중학교라고 하더라도 여과 없이 그냥 저런 표현을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최대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 G, 최소 공배수 L.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낯설고 올 수도 있죠. 왜? 왜냐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뭐 어떤 내용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 경우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 공배수 G, 최소 공배수 L 그냥 문제에 그냥 여과 없이 막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이거를.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모두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자, 선호서의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역시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자, 최대 공약수 구할 때하고는 다르게 얘는 뭐 하는 거야? 자, 공통인 소인수 부분이 있으면 그쵸? 지수가 큰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이걸로 해볼게. 자, 얘니까 2의 제곱. 얘는 3. 그 다음에 입구 없지만 여기 거론된 거는 소인수 다 적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쵸? 그게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구할 텐데 선생님은 좀 이 표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어떤 기호의 약속. 오케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자, A라는 수가 있는데 스몰 a 곱하기 G, B라는 수가 있는데 스몰 b 곱하기 G, 그리고 여기서 A, B는 뭐라고 적었어요? 서로 뭐? 소. 자,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쵸? 최대 공약수에 곱해진 이런 수들은 A, B는 서로 상태가 돼. 왜? 계속해서 공약수가 있으면 걔네들은 뭐야? 그쵸? G가 공약수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강조를 하죠. 뭘 강조를 하냐면, 자, 최소 공배수는 얘네들하고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G가 곱해진 수고, A, B를 곱하면 그 곱한 거 안에는 누구랑 누가 있어? 그쵸?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가 있다. 그쵸?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직 지금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를 아직 안 만났어.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 뭐예요? 자 보세요. A, B의 최대 공약수. 그쵸? 최소 공배수. 둘을 곱해도 G는 항상 그 안에 있어.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최대 공약수를 알고 모르고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다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가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좀 약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난이도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거기 15부터 17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잘 풀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교재가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쵸?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최소 공배수 부분은 완전히 문제가 달라요. 자, 일단은 다 풀었나요? 네. 네. 자, 자 봅시다. 일단 잠깐만 문제를 좀 봐야 되니까 15번 문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거는 답이 5번 맞습니까? 네. 네. 16번 문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죠? 네. 네. 답은 5 확인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17번이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이죠? 네. 답은 1번.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질문 없어요? 아, 좋아요.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넘겨서 이제 개념 7하고 개념 8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는 다 구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서 이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유형인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유형인지 잘 파악하여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워낙에 대한민국이 무슨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학생들의 적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길면 일단은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면서 자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라는 개념실에 적힌 것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일정한 양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내용상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 또는 최대한 적은 수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이것도 뭐를 구하라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풀라는 것이죠. 그쵸? 알겠어요? 내용상. 그 다음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점.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니까 사실 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약수를 구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약수 중에서도 가장 뭐한 거? 큰 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요약된 것은 그쵸?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사실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1, 2, 3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서 그 문제가 원하는 뭐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그걸 찾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건 진짜 난이도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잘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보기 3개 먼저 해볼게요. 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이죠? 네. 자, 잠시만요. 어떤 자연수를 18로 나누면 2가 남고 2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때 1이 부족하다. 그쵸? 답은 8? 네. 그 다음에 영민이네 나오죠? 영민이네. 네. 그쵸?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은 영민이가 없군요. 자, 영민이네. 그쵸? 그래서 자, 최종적인 답은 2번? 맞아요? 네. 4개. 자, 그 다음에 가로 140, 세로 21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답은 2번? 네. 됐어요? 됐습니까? 네. 네. 자, 질문 없어요? 여기서는? 네. 20번. 자, 그럼 20번. 자, 가로가 140이고 세로가 2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여서 채우려고 한다. 되도록 큰 색종이를 사용하라고 할 때 필요한 색종이의 장수는 어떻게 되냐? 자, 근데 한번 좀 질문한 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정답이 안 나왔어. 네, 그러니까 얘는 140하고 210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문제를 풀 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고 아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겠죠. 140하고 210. 근데 이게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색종이를 붙여야 되는 그러한 지금 뭐 도화지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이거에 가장 이 붙이는 색종이가 커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자, 140쪽이나 210쪽이나 어떻게 되는가?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는 140이나 210에 일단은 공약수 중에 결정돼야 되겠죠. 그건 받아들였죠. 근데 이놈의 색종이가 가장 커야 돼. 커야 돼. 약수인데 커야 돼. 그러니까 뭐를 구하는 거야? 최대. 그렇죠. 140과 2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색종이가 가장 크면서 빈틈없이 여기 들어갈 거죠. 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140과 여러분들이 210의 최대 공약수는 구할 수가 있잖아. 몇입니까? 70.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70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빈틈없이 딱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 그러면 그 70보다 작은 수면 어떻게 돼? 또 작아도 이게 어차피 약수니까 이게 채울 수는 있겠죠.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그것은 결국에 얘가 그 색종이 중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받아들이셨어? 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풀려나 했는데 자, 거기 개념 8에 그쵸? 최소 공배수 문제 있죠? 네. 거기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은 답을 한번 확인할게요. 그쵸? 자, 자전거가 나왔죠? 그거가 그거 위에 최종적인 거예요. 그거 위에 거예요. 네? 22, 21번. 그러니까 아니군요. 그쵸? 네. 어떤 자연수 4, 5, 6 맞죠? 네. 자, 최종적인 답은 121.
120. 1. 121. 121. 그 다음에 자전거인가요? 그쵸? 네. 자전거는 4분. 그 다음에 가로 24, 세로 18인가요? 네. 그거는 답은 4번. 됐어요? 자, 잠깐만. 자, 잠시 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자, 일단 진도가 아직 여기 부분, 개념 8 부분은 아직 뭐 질문을 받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고, 알겠어요? 네. 11페이지까지 진도 나갔는데, 자, 선생님이 첫날이라 뭐 추가 프린트를 아직 뭐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가 프린트 계속 내준다고 하는데, 숙제로. 근데 그 추가 프린트라기보다 예. 이제 교재가 있는 상황일 시에는 그냥 교재 그 특별 교재에서 숙제를 거의 끝마치는 편이고 단원이 끝난 이후에 진도 안 나가면 그게 알겠습니다. 숙제는 12페이지부터 일단은 14페이지까지로 할게요. 12부터 14. 이 정도면 부담은 안 되죠? 네. 12부터 14 일단은 충실하게 스스로 해보시고. 책 보면 책에서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재가 있어야죠. 그쵸? 그리고 이거 버리시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29분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네.